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를 시작하겠습니다. 해군기지 건설로 갈등을 겪은 그리고 지금도 겪고 있는 서귀포 강정마을의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 체결 동의안이 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와 함께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채택이 됐는데요. 하지만 해군기지 반대 주민들은 상생협약 전에 진상조사를 통한 명예회복이 먼저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정마을 갈등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 체결 동의안이 상정된 도의회 본회의. 출석위원 37명 가운데 찬성 33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도의회 최종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지난 임시회 상임위에서 한 차례 제동이 걸린 뒤 한 달 만입니다. 완전한 공동체 회복에 방점을 둔 협약에는 강정 주민의 사면 복권을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 등의 제주도와 강정마을이 적극 건의한다는 내용이 추가됐고, 강정 주민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치유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또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강정 주민들의 활동 기록 사업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제주도와 강정마을 간 강정마을 갈등 치유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준비하는 등 강정마을의 공동체 회복과 갈등의 치유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의안과 함께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등에 대해 정부와 제주도 차원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채택했습니다. 경찰청 조사위 공고대로 여러 국가기관 차원에서 벌어진 인권 침해와 부당 행위에 대한 진상규명 추진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결의안은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제주도 등에 이송됩니다. 제석기원 37명 중 찬성 36명, 기권 1명으로 이사일정 제8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해군기지 반대 주민들의 반발은 여전했습니다. 상생협약은 마을을 길들이려는 것에 불과하다며 기지 건설 과정에서 빚어진 인권 침해 등에 대해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진정한 상생과 화합을 위한 진상조사 및 명예회복이다. 이를 위해 제주 해군기지 건설 갈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를 요구한다. 해군기지 건설로 10년 넘게 이어진 강정마을 갈등. 정부와 제주도가 인권 침해와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진상조사 제안을 수용하고 협약대로 완전한 공동체 회복에 방점을 찍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은 정례회 폐회사를 통해 원희룡 지사의 사퇴 시점을 놓고 추측이 난무하면서 도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대권 도전과 관련한 구체적인 일정을 도민에게 밝혀 양해를 구하라고 말했습니다. 또 행정수장의 공백에도 행정이 매뉴얼과 시스템으로 작동한다고는 하지만 도민 불안을 해소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며 도정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원희룡 지사는 내일 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어서 구체적인 사퇴 시점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오는 2학기부터 제주 지역의 모든 학교에서 전면 등교 수업이 실시됩니다. 하지만 학생 백신 접종 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데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승철 기자입니다. 제주 시내 한 중학교, 학생 수가 1,000명이 넘어 2개 학년만 등교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내 188개 초중고등학교 가운데 이 학교를 비롯한 27개 학교는 여전히 밀집도 3분의 1을 유지하고 있는데 오는 2학기부터는 전면 등교로 바뀝니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등교와 원격 수업을 번갈아 하면서 학습 격차가 커지고 교우 관계나 사회성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또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고 여름방학 때까지 고3 학생과 교직원들의 백신 접종이 끝나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2학기 전면 등교 수업이 희망으로 함께 손잡고 학교 현장에 안전과 건강을 충실히 채워나가겠습니다. 교육청은 추경을 통해 확보한 예산 18억 원을 활용해 일선 학교에 방역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방역 물품을 확대 공급할 계획입니다. 학부모들은 전면 등교를 반기면서도 방역 강화와
밀집도 최소화 등의 조치가 전제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원이 늘어나니까 급식이나 아니면 뭐 바깥 체육 활동이나 이런 거 할 때 좀 인원 조정을 하면서 뭐 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고3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의 백신 접종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데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은 불안 요소입니다. 한편 이성문 교육감은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국제학교 추가 설립에 대해서는 기존 학교들도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고 교육감 3선 도전 여부에 대해서는 코로나19 관리와 대입 수능이 끝난 뒤 입장을 정리하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제주도민 10명 가운데 3명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오늘 새벽 0시 기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는 19만 6천여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29.2%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제주에서는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 수는 1,264명으로 늘었고 주간 감염 재생산 지수는 유행 확산 기준 1을 넘은 1.1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시행을 앞둔 가운데 방역수칙 위반 행위 7건이 적발됐습니다. 제주도는 어제 하루 다중이용시설 199곳을 점검해 밤 10시 이후 영업 금지와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를 위반한 식당과 노래 연습장 등 4곳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5인 이상 집합 금지 등을 위반한 3곳에 행정지도 조치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제주 지역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이후 지금까지 적발된 방역수칙 위반 행위는 152건입니다. 네, 최근에 제주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제주 제2공항 추진을 보류하거나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잇따라 밝히고 있는데요. 제2공항 문제에 대한 정부의 최종 결정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스튜디오에 출연한 조인호 기자와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 조인호 기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먼저 제주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제2공항 관련해서 어떤 발언들을 했는지 들어보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항 시설 확충을 일관되게 반대해온 국토교통부의 입장을 돌려주지 못한다면 다른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되는 부담을 안게 되는데 그 부담에 대한 대안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정석비행장 활용론을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2공항 추진은 도민의 합의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항 추진이 보류되었다 하더라도 공항 인프라 확충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제2공항 이외에 기존 제주공항 확충이라든가 정석비행장의 활용 등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영훈 의원과 송재호 의원의 말을 들어보셨습니다. 예, 사실 그동안 원희룡 도지사는 제2공항을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이런 강한 입장을 밝혀왔지만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 이런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입장을 밝히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오영훈 의원이 정석비행장 활용론을 제주 MBC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처음 밝힌 게 6월 14일인데요. 사흘 전인 6월 11일에 국토교통부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보안서를 환경부에 제출했습니다. 예. 제2공항 추진 여부를 결정할 사실상 마지막 절차가 시작되면서 국회의원들도 더 이상 입장 표명을 미룰 수가 없는 시점이 됐고요. 특히 원희룡 지사가 내년 지방선거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현역 국회의원들이 자연스럽게 차기 도지사 후보로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가장 큰 현안인 공항 인프라 확충 문제, 공약을 제시하고 이슈를 선점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이 지역구에 포함된 위성권 의원은 공식 인터뷰는 사양했지만 제2공항에 대안이 필요하다는 오영훈, 송재호 의원의 입장에는 동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입장을 밝히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말씀이시기도 한데 그렇다면 제주 지역의 국회의원들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 정부와 교감이 먼저 있었는지 그게 아니라면 정부의 입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건지 이 부분이 관심 아니겠습니까? 사실 제2공항 문제의 해법으로 제3의 대안은 정부에서 먼저 언급했거든요.
지난 3월 원희룡 지사가 제2공항 정상 추진을 정부에 건의한 직후에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가 제주를 방문했거든요. 예. 혹시라도 제주도가 다른 의견을 제시할 경우 참고해서 제3의 길로 갈 수 있는 길도 열려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김부겸 국무총리 제주 사회의 갈등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국회의원들이 제안하겠다고 하니 지켜보겠다고도 했고요. 예. 이달 초에 한정혜 환경부 장관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도민 여론조사를 충분히 감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끝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가 당정 협의를 갖는데요. 당 지도부와 함께 제주 지역 국회의원들도 참석해서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예.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얘기로는 정부와 여당은 다른 대안을 검토할 수도 있다는 그런 그렇죠.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건데, 글쎄요. 그러면 앞으로 그 대안은 어떻게 좀 검토가 될지 남은 변수는 뭘까요? 현 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죠. 차기 대선 주자들이 잇따라 출마를 선언하고 있는데 예. 제주 최대 현안인 공항 인프라 확충 문제도 언급하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가 제2공항 정상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대선 공약으로도 만들겠다고 밝혔거든요. 예. 앞으로 대선 전국이 어떻게 진행될지, 제주 여론이 어떻게 움직일지도 정부가 결론을 내리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앞으로 나올 소식들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또 이 자리에 출연하셔서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죠. 조인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국민의힘 제주도당 장성철 위원장은 긴급 논평을 통해 제주 지역 국회의원들의 제2공항에 대한 제3의 대안 제안과 전략환경 영향평가 부동의 기대 발언은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환경부에 대한 부동의 압력 행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제2공항 백지화 전국 행동은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전략환경 영향평가 재보완서는 여전히 입지화 계획의 부적절함을 드러냈다며 환경부는 제주 환경 수용성을 넘어선 제2공항을 부동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내일부터 한라산 516도로와 1100도로에서 4.5톤 이상의 화물 차량 통행이 제한됩니다. 통행 제한 구간은 516도로는 살록도로 입구 교차로부터 서성로 입구 교차로까지 21.9km, 1100도로는 어승생 3거리부터 옛 탐라대 4거리까지 19.1km입니다. 위반 시에는 범칙금 5만 원이 부과되고 긴급 차량과 통행 허가증을 발급받은 차량은 제외됩니다. 제주자치경찰위원회가 내일부터 본격 운영됩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경찰청의 생활안전과 교통, 아동과 청소년 등의 자치경찰 사무와 제주도 자치경찰단을 동시에 지휘 감독하게 됩니다. 위원회는 휴가철 종합치안활동을 제1호 시책으로 선정했고 4차 산업기술을 융합한 범죄 예방 시스템을 중장기 시책으로 진행합니다. 제주 출신의 강기탁 변호사가 차관급인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에 선임됐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피해 지원을 위해 설립된 독립국가기구로 특별법에 따라 내년 9월까지 활동합니다. 강기탁 변호사는 제주시 한림읍 출신으로 민변회원으로 활동해왔으며 2018년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경선에도 도전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성명을 통해 제주를 사랑한 가슴 따뜻한 정치인 고 김재윤 전 국회의원을 마음 깊이 추모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김재윤 전 의원이 제주의 발전과 민주주의 진전을 위해 열정적이었던 정치인이었고 제주와 미래 세대의 애정이 남달랐던 가슴 따뜻한 사람이었다고 애도했습니다. 제주 지역의 국회의원과 여권 인사들도 SNS에 추모 메시지를 올렸고 정치적 타살이라며 김 의원에게 뇌물수수죄로 실형을 선고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제주 지역의 도시가스로 공급되는 주택용 액화 천연가스 요금이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는 제주대 산학협력단에 도시가스 공급 비용 산정 용역을 맡긴 결과 용도별 사용량 요금이 동결돼 소비자 요금에도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 지역에서는 현재 3만 4천여 가구가 도시가스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대형 소매점 소비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5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제주 지역의 대형 소매점 판매 지수는 97.5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7.6% 증가했으며 지난 3월 86.7을 기록한 뒤 2달 연속 상승했습니다. 광공업 생산도 지난해 같은 달보다 7.3% 증가했고 재고는 생수와 식료품, 유기질 비료 등을 중심으로 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4.3 유적지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13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4.3 당시 서귀포 지역 최대 학살터인 정방폭포 유적지 정비와 위령탑 건립에 5억 원, 중문마을 4.3 학살터인 중문 신사터 역사기념관 건립에 8억 원이 지원됩니다. 제주도는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유흥주점 등에 대해 올해는 일반과세 수준으로 감면하는 동의안을 7월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집합 제한 또는 금지 대상으로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된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따른 것입니다. 동의안이 통과되면 건축물과 토지 모두 세율이 4%에서 0.3%로 낮아지지만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한됩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제주시 한경면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내부 100여 제곱미터를 태워 소방서 추산 1,0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화재 당시 비닐하우스 안에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